자, 이번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과 분류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생물의 분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생물을 비슷한 종류의 무리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준이 있어야겠죠? 생물 분류를 할 때는 생물 고유의 특징에 따라서 생물을 분류해요. 생물 고유의 특징에 따라서 분류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생물을 분류하면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밑에 표를 봐보면 사람의 편의에 따른 기준으로는 쓰임새 같은 게 있어요. 약의 재료로 쓸 수 있냐 없냐. 어떤 사람은 약의 재료로 쓸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의 편의를 기준으로 분류하면은 객관적인 분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생물 고유의 특징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된다. 생김새, 속 구조, 번식은 어떻게 하는지, 광합성은 하는지, 유전자는 어떤지에 따라서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을 분류하는 목적은 생물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생물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사람과는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정도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어와 고래가 있어요. 상어는 호흡을 아가미로 하고 고래는 호흡을 폐로 해요. 그러면 사람과 조금 더 가까운 존재는 고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새롭게 발견되는 생물이 어떤 무리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체계를 짜 놓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 같은 무리에 속하는 생물이라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분류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 우리가 배우는 기본 단위인 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종은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해서 번식이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무리예요. 자손을 낳았는데 그 자손이 번식이 가능해야 돼요. 오른쪽 그림을 먼저 봐볼게요. 지금 노새가 있는데 노새는 생김새가 비슷한 암말이랑 수탉나귀를 교배시킨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번식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암말이랑 수탉나귀는 같은 종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손을 낳았는데 그 자손이 번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번식 능력이 없다. 그 다음으로 보스턴 테리어라는 강아지가 있죠. 불테리어라는 강아지와 불도그라는 강아지는 생김새가 달라요. 그런데 자손이 보스턴 테리어가 나왔는데 이 보스턴 테리어는 번식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불테리어랑 불도그를 같은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을 구별할 수 있다. 자손이 번식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생물의 분류 단계를 볼게요. 종이 가장 기본 단위이고 종, 속, 과목, 강문, 개까지 있죠.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볼 거는 종과 개예요. 개는 5개의 개가 있고 지금 바로 나와 있는 거는 동물 개가 있죠. 동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척삭동물문이라는 게 있어요. 척추를 갖고 있다. 그리고 포유강, 새끼를 낳고 젖을 물린다. 식육목, 육식을 한다. 그리고 고양이과 고양이 속 고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생물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특정 생물들끼리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작은 분류 단위에 속해 있을수록 가까운 관계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는 곰보다는 사자와 조금 더 가깝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생물의 5개에 대해서 볼게요. 생물은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5가지 계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핵막의 유무, 세포벽의 유무, 세포수, 광합성 여부, 기관의 발달 정도 등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일단 먼저 원핵생물계부터 볼게요. 일단 원핵생물계는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핵막이 없어서 핵의 형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 핵 안에 있는 내용물은 있어요. 유전 정보 같은 거는 이제 세포 안에 흩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원핵 생물계의 큰 특징은 몸이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각각의 세포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서 살기도 해요. 그리고 세포에 세포벽이 있다. 세포벽이 있어서 세포도 보호해주고 형태도 유지해준다. 오른쪽 밑에 세포벽을 잠깐 보면은 이 밑에는 식물세포긴 한데 일단 세포벽만 봐볼게요. 세포벽은 말 그대로 세포를 보호해주는 벽이에요. 그래서 형태가 유지되고 세포를 보호해준다. 그리고 다시 원핵생물계로 돌아와서 대부분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남세균은 예외적으로 광합성을 한다. 광합성을 하면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예시를 보면은 뒤에 균이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원핵생물계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균 종류가 원핵생물계다. 그 다음으로 균계를 먼저 볼게요. 균계는 균사라는 것들로 이루어져서 균계예요. 세균의 균이 아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버섯의 균사를 볼게요. 버섯은 몸 안에 되게 여러 개의 실처럼 생긴 균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균사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 균계이다. 다시 개념으로 와서 버섯이나 곰팡이 등과 같이 운동성이 없고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생물무리이다. 그리고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으며 광합성을 못하니까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들죠. 대부분 죽은 생물의 몸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다. 되게 특이한 특징이에요. 죽은 생물의 몸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 거예요. 죽은 생물들을 청소해주면서 양분을 얻는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버섯류, 곰팡이류가 해당된다. 다음으로 식물계. 식물계는 친숙하죠. 다세포 생물이고 세포에 세포벽이 있고 광합성을 할 수 있어서 양분을 스스로 만들고 뿌리, 줄기, 잎과 같은 기관이 발달했다. 다음으로 동물계를 보면은 다세포 생물이고 마찬가지로 세포에 세포벽이 없죠. 우리 몸은 식물처럼 형태가 단단하게 되어 있지 않죠. 세포벽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운동성이 있고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서 양분을 얻는다. 대부분 몸에 기관이 발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올라가서 원생생물계를 볼게요. 원생생물계는 나머지를 모아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조금 잡다해요. 일단 핵은 존재하고 균계, 식물계, 동물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생물들을 모아놓은 무리이다. 나머지를 다 모아놓기 때문에 단세포 생물도 있고 다세포 생물도 있어요. 그런데 기관은 발달하지 않았다. 단세포 생물의 예시로는 아메바, 집신벌레, 세포가 하나만 있는 애들이죠. 그리고 다세포 생물의 예시로는 다시마, 미역, 김 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